짱돌이나 던지고 화염병이나 던지다가 재수 좋게 실세가 되어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세금에 빨대 꽂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솔직히 민주화라는 것에 빌붙지 않았으면 니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집권을 하면 성장률 3% 달성과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 육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입벌구라고 하죠.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과거 이재명이가 주장했던 재벌 해체, 해체론, 개혁 이런 거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죠. 이재명이 수차례 재벌 중심의 경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겠다까지도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기업 육성을 내걸었다라는 건 입벌구라는 말입니다. 우클릭은요, 사실 이재명이 살기 위함이죠. 관타나모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기회주의적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이가 과거에 삼성을 겨냥해서 강도 높은 규제와 개혁을 주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는 삼성급으로 6개나 키우겠다라는 건 말도 안 맞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입법을 한다라는 작자들의 수준이 참으로 처참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의 2탄, 3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기업 규제를 주장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이 정권을 잡으면 대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혹하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게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 결론을 내려보면요, 이제까지 이 좌파 정부에서 반재벌을 공언하면서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것이 진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공약인지 잘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좀 황당하다 못해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를 타겟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지 참으로 부끄러운데요. 자,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데 이 집권 플랜 본부가 이 6일에 집권을 했을 시에 이 성장 정책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급으로 기업을 6곳을 키워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집권 내내 3% 성장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3%가 굉장히 어려운 게 미국조차도 경제성장 3% 달성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이 거의 박살을 냈잖아요. 이 경제 성장을 2%대로 올린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평균 성장률이 2.5%입니다. 그때 트럼프 때문에 살만하다 하면서 실업률도 떨어지고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때도 2.5%다라는 거죠. 그때 뭘 했냐면 대규모 감세,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2.5%, 3%는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2.9% 바짝 찍을 때 우한 바이러스 딱 터졌죠. 무역 전쟁, 중국과 한방 붙었죠. 그러면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은 악조건이죠. 저출산 있죠, 고령화 있죠, 생산력 저하 있죠,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막 노조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는 사실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데 트럼프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이 3% 성장률을 대한민국에, 그것도 민주당이 실현시키겠다, 이 비현실적인 공약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리고 삼성급으로 기업을 6개를 육성하겠다라는 건 이게 장기 플랜이 돼야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산업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5년 안에 6개를 키우겠다? 이거는 거의 현실을 외면한 민주당의 부루마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이날 분배보다는 성장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돈 나눠주고 퍼주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눈을 떴죠. 그 돈 누구 돈인데? 우리 돈 아니야? 이거 조삼모사도 아니고 우리 돈 주고 기분이랑 생색은 다 내고 나중에는 우리가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바짝 터지면서 이 성장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죠. 우클릭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번영을 일으킬 것 같은 리더로서의 뭔가 능력이 좀 쫙 있어.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되게 신중하게 보는데요. 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조직 집권 플랜 본부가 내놓은 이 세부 내용을 딱 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로 망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로 씨잘데기 없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서 1%대에서 5년 내내 3% 그리고 10년 내에 4%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겁이 나는데요. 진작에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3%, 4%는 이재명의 부루마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급 기업을 6곳을 키운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 100곳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참 안 맞는 게요. 미국의 빅테크 업체를 수없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AI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 중심으로 13대 혁신 성장 동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AI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은 어떻습니까? 천재들이죠.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땀 흘린 만큼의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곳이죠. 여기에 그 생리는 뭐냐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내고 그 대신 엄청난 성과급을 받는 것. 이게 제도적 근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완화 논의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에 노동의 가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노동의 혜택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집단에서 AI 첨단 뭐 혁신을 만들겠다. 삼성전자급 6개,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겠다. 부루마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날에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70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바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70년도 대한민국 70년도 1인당 GDP가요 279달러였어요. 그런데 2024년 수치로 보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194달러입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해가지고요. 2023년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죠. 세계에서 6위 찍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전 세계 주요 7개국 수준에 근접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일본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5,793달러인데 우리나라가 1,000달러 정도 앞섰다라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70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다 파악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치권과 노사관계 그리고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다. 그런데 이 노동계, 정치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만 바뀌면 우리나라 4% 5%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냐면요.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5.18 유공자 뭐 세월호 전형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다 파이어 했습니다. 이 좌파워 그러니까 좌파인 공무원들까지 파이어를 했죠. 그리고 지금 CIA의 좌파 요원들은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는 보이는 족족 무조건 자르겠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이 움직이는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줘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 환경도 완벽히 바꿨습니다. 재택근무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이거 완벽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비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 가면 이게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완벽히 보수주의로 국가 번영의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트럼프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정치권에서 쪼일 때는 쪼이고 느슨하게 할 때는 느슨하게 해야지 무조건 인권 얘기하고 노사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서 우쭈쭈 하고 재벌들에게 강력한 제재만 가한다라고 하면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죠. 왜? 제재가 강하고 세금만 때려놓고 노사는 키워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업의 완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제도 변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민주당의 이거 집권 플랜 본부의 구상 이거 작심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처음 시작과 똑같이 결론은 뭐다? 민주당의 부루마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외쳤던 민주당 이제 와가지고 뭐 대기업 성장론을 주장합니다 라는 건 내로남불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꼴값 떨고 자빠졌죠. 짱돌이나 던지고 화염병이나 던지다가 재수 좋게 실세가 되어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세금에 빨대 꽂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죠. 솔직히 민주화라는 것에 빌붙지 않았으면 니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한 25만 원 전 국민 나눠준다. 돈이 모자라면 찍어내면 된다. 돈을 쌓아두면 곳간이 썩는다. 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죠. 기업들 옥죄는 노란 봉투법 통과시키려고 온갖 선동질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라는 것. 대권에 미쳐가는 부루마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